안녕하세요. 많은 동물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하는데요. 그 중에 곰, 다람쥐, 개구리 같은 경우는 아예 동면에 들어가죠. 먹이를 구하기도 힘들고 체온 유지가 어려우니 본격적으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괜히 나대봐야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하물며 동물도 그러할진데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이 사리 분별을 못한다면 쪽팔린 거죠.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식의 발버둥 치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중국은 인생들 말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지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발광을 한다는 거죠. 결국 에너지만 낭비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내내 설사가 나올 때까지 그냥 낮잠이나 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추세에 저항하는 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반발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제 경제 침체의 초입인데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분명히 장난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직 바닥을 안 찍었다는 겁니다. 바닥을 찍어야지만 비로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서서히 자산 시장을 잠식하리라고 봅니다. 작년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 고점에 몰빵한 수많은 빚쟁이들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탐욕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사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죠.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이 역대급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경제 위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산시장의 거품이 모조리 정리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배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차피 자산시장의 거품은 언젠가는 정리되어야만 하니까요. 그래야 경제와 자산시장이 건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땐 IMF 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IMF 때는 동남아의 유동성 위기가 때마침 당교 해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우리나라로 번진 것 뿐인데요. 하지만 그때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견고한 덕분에 수출 호황으로 IMF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경제가 온전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각국의 경제 기초 여건이 IMF 당시보다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작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탕 발림 환상에 속아서 비투를 했다는 거죠. 이제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시중의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 유축과 함께 경제가 침체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주식시장은 2달 가까이 상승한 걸까요? 더위를 처먹은 걸까요? 유가 좀 내리고 호재 몇 개 나왔다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광을 해봐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죠. 아닌가요? 전 동요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들어서면 반발 매수세는 진압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현금 잘 간직하고 낮잠이나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괜히 어정쩡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첩첩산중이죠. 대내외적인 복합경제 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막말로 배가 산으로 가는 개판 5분 전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런 엉망진창을 보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똥값에 주식을 줍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사가 나오는 날이죠. 그때까지 전종목 차트와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괜찮은 주식들을 골라놓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준비해놓지 않으면 막상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거품투성이의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 장난질에 다들
노란한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요.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싸게 매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언론과 전문가라는 놈들이 가만히 놔주질 않죠. 달콤한 사탕 발림 토끼머리로 개 돼지들을 유혹하니까요.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개 돼지들이 털려야 최상위 포획자들이 먹고 살기 편하거든요. 그래야 그 밑에서 기생하는 놈들도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그냥 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비투로 대박 인생 역전을 꿈꾼다고요? 운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망상일 뿐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들도록 개 돼지들에게 세뇌 선동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개 돼지들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고점에 비싸게 매수하거든요. 그럴 땐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식 투자는 수저승의 고행과 같다고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참고 인내하고 반성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주식 투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